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저 인물의 모습, 그것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처절하게 나를 채찍질하며 그저 성실함이라는 정답만을 쫓으면 언젠가 저 무거운 톱니바퀴를 멈추고 빛으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바쳐 얻은 것은 망가진 몸과 냉소적인 마음,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현실뿐이었습니다. 썸네일에 적힌 글자 그대로 저는 제 노력이 정답인 줄 알고 10년을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르침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이 처절한 실패의 기록을 통해 왜 당신의 99% 노력이 매번 당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구조적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인드 디자인 랩입니다. 우리는 지난 3부에서 가능성 공간 속에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인생 라인이 완제품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 라인으로 즉시 갈아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톱니바퀴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을 짓눌러온 노력의 저주에서 비로소 해방될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버린 끝에 만난 그 거대한 힘, 외부 의도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대신 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다시 그 무거운 톱니바퀴를 돌리러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부 의도를 숭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것이다. 라는 말들은 듣기에는 매우 정의롭고 희망차 보입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펜듈럼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내부 의도는 말 그대로 나라는 작은 자아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현실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파리가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밖으로 나가려 애쓰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죠. 비평적으로 들여다봅시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며 내부 의도를 불태울 때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주파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한다는 결핍과 투쟁이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 우주의 균형력은 당신에게 똑같은 크기의 반작용을 선사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향해 돌진할수록 성공은 그만큼의 속도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99%의 노력을 해도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소름 끼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10년을 버렸다고 고백한 이유는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노력이 사실은 성공을 밀어내는 작업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부 의도는 세상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정말로 당신을 이겨내야 할 적으로 돌변합니다. 당신 주위에 당신을 돕는 마스터마인드나 외부 의도가 개입할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는 그 오만함이 당신을 평생 가난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바딤 젤란드는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마라. 목표가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라. 이 말은 게으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의 극치인 외부 의도를 가동하라는 전략적 지시입니다. 외부 의도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 있는 현실 섹터로 나를 실어 나르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100의 에너지를 써서 일을 얻을 때 외부 의도를 아는 자들은 일의 에너지만 쓰고도 우주의 도움을 받아 100을 얻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정답이라고 믿었던 노력이 사실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음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저처럼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죽어가는 파리로 살기를 거부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처절했던 내부 의도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가 나를 위해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그 고통스러운 톱니바퀴를 돌리며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짓된 희망이 당신의 10년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 헛된 투쟁을 멈추고 진짜 힘이 움직이는 영역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10년의 노력을 뒤로하고 항복을 선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제 포기하는 거냐라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항복은 나약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작은 자아의 얄팍한 의지를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지성인 별표 외부 의도 별표에 내 삶을 위탁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썸네일에서 제가 10년을 버렸다고 말씀드린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내 손으로 인생이라는 배를 저어가려다 폭풍우에 휘말렸지만 노를 내려놓고 돛을 올리는 법을 배우자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저를 돕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항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지배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 의도를 불태우며 무언가를 통제하려 들 때 우리 마음에 발생하는 가장 큰 독소는 바로 중요성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되어야 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야 해라는 강박은 에너지의 과잉을 만들고 이는 반드시 균형력의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10년 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제가 목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표를 꽉 쥐고 놓지 않았기에 우주가 그 목표를 제게 건네줄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석해 봅시다. 현대 자기계발서는 간절히 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은 담담하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간절함은 결핍의 주파수이며 내부 의도의 연료이지만 담담함은 풍요의 주파수이며 외부 의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해온 노력은 어쩌면 우주를 향해 나는 이것이 없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비명에 응답하여 없는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해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손을 떼십시오. 당신이 통제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항복은 곧 의도의 전이를 의미합니다. 나의 내부 의도를 외부 의도로 옮기는 작업이죠.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직접 전구를 갈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발전소의 힘이듯 현실을 물질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 의도의 흐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원리를 알았더라면 저는 그토록 오랫동안 고독한 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현실이 바뀔까?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투쟁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주어진 일을 담담하게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과 통제권을 우주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이 말하는 최소 저항의 법칙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대신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 방향만 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당신의 인생 라인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근육이 아니라 당신의 허용입니다.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라는 공포도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는 탐욕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우주의 흐름에 항복하십시오. 그 항복의 지점에서 당신의 10년 방황은 끝이 나고 비로소 외부 의도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혼자 하는 노력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지, 그리고 당신의 외부 의도를 수만 배로 증폭시켜줄 마스터마인드의 비밀을 트랜서핑적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10년의 세월을 길 위에서 버려야 했던 가장 뼈아픈 이유는 바로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강해지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부 의도의 치명적인 오만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 매스터마인드, 법칙을 트랜서핑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보십시오. 2명 이상의 정신이 조화로운 목적 아래 결합할 때 그곳에는 개별 정신의 합을 넘어서는 제3의 보이지 않는 지성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외부 의도의 강력한 증폭기입니다. 왜 혼자 하는 노력이 결국 죽음과 같은 가난으로 이어질까요?
혼자서 무언가를 열망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펜듈럼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나의 의심, 공포, 불안이라는 낮은 주파수가 외부 의도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스터마인드 파트너가 곁에 있을 때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의 의도가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상호 보완적인 에너지의 결합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열 수 없던 가능성 공간의 문이 외부 의도의 압력에 의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비평적으로 분석하자면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 시스템은 우리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너만 잘하면 돼, 누구도 믿지 마라는 펜듈럼의 속삭임은 우리가 외부 의도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버렸던 시간들은 사실 이 고립의 덫에 갇혀 허우적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들은 자신의 지능보다 타인의 정신을 결합해 외부 의도를 가동하는 법을 더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내부 의도를 내려놓게 도와주고 당신이 꿈꾸는 현실 섹터로 함께 노를 저어줄 마스터마인드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빈약한 에너지를 소진하며 바위를 밀고 있는 것입니다. 썸네일에서 제가 호소했던 것처럼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스터마인드와 결합한 의도는 더 이상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우주의 명령이 됩니다. 외부 의도는 오직 이 명확하고 조화로운 명령에만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10년 전에 저에게 누군가 외부 의도 증폭의 원리를 알려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제 근육을 키우는 대신 제 영혼과 공명할 수 있는 연결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을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이제 그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작은 의도를 타인의 의도, 그리고 우주의 의도와 정렬시키십시오. 그 정렬이 완료되는 순간 가난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혼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그 오만한 손을 떼고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제가 10년의 노력을 버리고 비로소 마주한 진실, 그것은 성공이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썸네일 속 톱니바퀴에 갇혀있던 제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더 세게 톱니를 돌려서가 아니라 톱니 밖의 자유로운 공간을 바라보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께 당신의 내부 의도를 즉시 외부 의도로 전환해줄 1초 접속 루틴을 전해드리며 이 긴 고백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관찰자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라는 내부 의도가 고개를 들 때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곁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판을 더 잘 보듯 당신의 삶에서 한 발자국 물러날 때 외부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은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가를 담담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항복의 시작이자 외부 의도 채널에 접속하는 첫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성의 제로화입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실패했던 소름 끼치는 이유, 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입니다. 원함이 간절해질수록 저항도 커집니다. 이제 당신의 목표를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가는 일처럼 가볍게 만드십시오. 우유를 사러 가면서 못 사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지 않듯 당신이 선택한 현실은 이미 가능성 공간의 완제품으로 놓여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이 초연한 태도가 우주의 에너지를 당신의 시나리오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비평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싸워서 이기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의 항해술을 깨달은 자에게 세상은 싸움터가 아니라 놀이터입니다. 내부 의도로 99%의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은 1%의 행운도 얻기 힘들지만 외부 의도를 가동하는 사람은 1%의 움직임으로 99%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10년을 버리며 얻은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절망의 톱니바퀴 속에 있는 당신을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 죽어라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돕기 위해 대기 중인 무한한 외부 의도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의 인생 라인으로 갈아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인드 디자인 랩이 준비한 제4부 비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10년을 아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의도를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 5부에서는 트랜서핑의 또 다른 핵심, 균형력을 다스려 당신의 성공을 영구히 고착시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디자인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마인드 디자인 랩이었습니다.